최근 들어 중국과 인도의 사이가 틀어진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각국의 대표가 서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나도 소닫보듯 하며 막수조차 안 하는 상태이죠. 인도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도 뛰어들며 중국을 압박할 정도로 중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최근 들어 인도의 협중 감정이 점점 거세지며 인도 또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처럼 자국 내 제조업 생태계를 키우려 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아예 작정하고 중국산 제품을 단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인도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현지에 공장을 유치하려 애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도가 원하는 곳은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인도는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지원금을 약속하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정성 때문인지 한국 기업들은 현재 인도의 공장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인도의 이런 지원금 약속 때문에 애타고 있는 건 오히려 중국이 아닌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지원금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인도로 공장을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베트남 총리는 자국 공장을 다 빼앗아가려는 인도 때문에 매우 초조한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한국에게 협력을 원한다며 한국 기업을 위하는 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중국과 인도의 사이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각 정상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나도 주변의 눈도 신경 쓰지 않고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지난 1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주석은 만났지만 만나서 형식적인 인사라도 주고받는 다른 정상들과 다르게 두 정상은 서로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가로안 계곡 충돌로 인한 앙금이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세계 최고의 외교 무대인 올해 유엔 총회에도 중국과 인도의 외교장관은 나란히 참석하고 있지만 양자 회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중국 따돌리기 때문에 미국 등의 서방 국가가 배제된 상하이 협력 기구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협의체인 브릭스를 통해 반미, 비서구 국가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인도에 의해 발목이 잡히고 있는데요. 중국을 싫어하는 인도는 최근 들어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계속해서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비동맹 국가였던 인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포위 성격의 쿼드에 가입한 이후부터인데요. 미국과 함께 대중국 포위 전략에 인도가 적극 가담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에 참여하면서도 중국의 대미 전략에 전혀 대응하지 않으며 힘을 실어주지도 않고 있죠.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두 나라의 갈등과 불신은 점점 커져 중국도 인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인도는 미국처럼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국 내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도는 아예 중국산 제품마저 끊어내려는 듯 중국산 제품을 서서히 줄여가며 인도 내에 있는 중국 공장마저 몰아내려 하고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인도가 자국 내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는 점인데요. 인도는 최근 들어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규모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공장 유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분야에 욕심을 내며 인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 총리는 디지털 인도 위크 2022에서 우리는 칩테이커가 아닌 칩메이커가 되기를 원한다며 반도체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내비쳤는데요. 인도의 이런 선언은 더 이상 반도체 소비국만으로 머물지 않겠다는 인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인도 매체인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함께 인도 정부도 다른 나라들처럼 반도체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미국의 반도체 투자에 밀려 영향력이 미미한 상황이지만 싱가포르와 대만 기업 등의 공장을 유치하는 등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힘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함께 인도가 유난히 정성을 들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데요. 인도는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거액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공장 유치를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번에 한국 기업들에게 제시한 인센티브는 자그마치 6조 원 규모로 인도에 투자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인도는 한국 기업들 중 반도체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현지 투자와 생산을 유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이런 인센티브 제한과 러브콜은 마침 다른 진출지를 모색하고 있던 한국 기업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최근 해외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 많은 나라들이 한국 기업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미국이든 베트남이든 한국을 뒤통수 치려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의 이런 러브콜은 한국 기업에게 긍정적인 일이죠. 그리하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요즘 한국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선 인도 진출을 준비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여러 산업은 인건비가 사고 천연 자원이 많은 인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베트남은 요즘 족을 마십니다. 자국 내 글로벌 기업들을 인도로 다 빼앗길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근 베트남의 경제가 하락세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어떻게 해서든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을 자국에 두어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지만 인도가 거액의 인센티브를 들이밀어 그마저도 어려워지게 생겼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며 베트남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깨달은 뒤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라면 반도체 패권을 잡겠다는 베트남의 야망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경쟁 사회에서 더 나은 곳을 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베트남보다 인도가 훨씬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를 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인도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인도만 유독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인도의 GDP는 영국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임박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인도는 투자자들의 안식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의 경제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한국은 베트남에 기존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지원받으며 인도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천연 자원을 보유한 인도와 다르게 베트남은 오로지 인구만이 경쟁력인 곳이기 때문에 인도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게 광물 등의 의존도를 줄이려면 천연 자원 없는 베트남보단 인도가 더 낫죠. 더군다나 인도는 아직 인건비가 싸지만 베트남은 인건비도 점점 오르고 있고 툭하면 파업을 하는 등 베트남 노동자들의 근태도 좋지 않아 노동력 부분에서도 인도가 더 나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인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거액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는데 기업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아 아마도 베트남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이와 함께 한국 기업이 얻는 이득도 많아질 것입니다. 한편 베트남은 한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초조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한국 총리가 직접 투자 요청을 하는 등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베트남 투자는 더 이상 예전만큼의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경제가 하락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국 기업을 통해 다시 예전처럼 일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경쟁력이 없다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